제가 1993년 여름에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에크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마침 그 다음해부터 이식 수술이 활성화되었는데 딱히 담당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우성 교수님의 두 차례에 걸친 강의였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1991년 제가 전공이 3년차 때 추계학회에서의 연수 강좌,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96년도 전임 강사로 발령을 받고 의욕 넘치던 그런 주니어 스텝일 때 충계 학술대회에서의 강의였습니다. 우승 교수님은 그 당시에 주로 간이식 환자의 패소피지올로지와 아나토미, RIS, TEG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신장이식이 메이저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간이식 수술은 생소하였고 임프레시브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외과 제가 외래를 갔었는데 어떤 환자분이 저를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 환자분이 아마 저희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완전히 다 회복을 해가지고 친구분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팔을 다쳐가지고 아마 정형외과 외래를 왔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마취과 의사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를 기억하는 거 봐서는 아마 중환자실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 같은데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카사이를 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환자를 집도했던 외과 선생님도 굉장히 그걸 뿌듯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친구가 20대가 돼가지고 L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아무 때나 응급콜하고 꾸준하게 환자를 봐야 되고 이 벌키한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켜봐 줄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존경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식마취를 서울대학교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피로애락이 많습니다만은 좋은 부분보단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은 부분은 역시 팀워크를 강조하고 외과 또는 내과 또 방사선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식마취가 특별한 마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취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마취고요. 몇 가지 팁만 잘 알면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는 특히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취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헤모다이나믹 변화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인베이시브 모니터링과 매시브 블리딩, 매시브 트랜스퓨전, DRC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다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 때문에 힘드시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짐을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마취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몇몇 분들이 좀 고생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토콜을 세팅하고 정형화하게 되면 누구든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식 마취는 특히 수술 중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하는 아주 독특한 수술이죠. 그 어떤 수술도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요. 저희 간이식 수술은 에이시스톨이나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헤모다이내믹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적절한 대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수술인데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학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식마취 학회는 앞으로 그 마취과 학회 내에서 헤모다이내믹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학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이식 마취 중에서 이제 뇌사자 마취는 외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 생체 이식 마취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이식마취학 같은 경우는 생체 간이식 마취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다른 나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식은 수술이 잘 돼야 이식이 성공할 수 있는데, 수술이 잘 되려면 마취가 잘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간이식 마취가 더욱 그런데요. 간이식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이식 마취가 잘 돼야 되겠죠. 간이식 마취하는 마취과 의사의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취과 의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리는 마취입니다. 직접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마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처음부터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이식마취에 대한 의식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올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식마취를 하려면 도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물론 생체 간이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너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너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식마취를 발전시키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식 마취라는 게 사실은 수술에 어떻게 보면 가려서 일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수술이 술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나면 마취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하고 대화를 수술 전, 수술 후 같이 해나가면서 환자가 느끼는 생명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마취는 꼭 수술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학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북한산 올라가서 막걸리 슬러시 마셨던 일들, 또 해마다 만경림에서 송년회 했던 일들,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처음 학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인볼브했던 책자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장기 이식마취 연구회로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순호 회장님이 되셨고,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에 계신 김덕경 교수님이 총무로 수고하셨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학술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장기 이식 마취 연구회로 있었고요. 한 해 한 3번씩 모이면서 이렇게 계속 회보와 회원 동향 명단을 계속 공지를 했습니다. 2014년에 대한장기 이식마취 연구회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을 걸고 좀 공식적으로 정형화된 모임을 시작했었고, 2015년에 제2차 장기자를 떼고 이식마취 연구회 심포지움으로 거듭났습니다. 2017년에 세부학회로 공식 인정이 돼서 공식적인 학술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9년에는 사타와 MOU를 맺게 돼서 세계적인 공식적으로 인정된 뜻깊은 일이 있었고요. 또 20년에는 대한의학회에서 공식적인 학회로 인정받아서 학회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